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를 드리고자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델타 변이가 엄청난 확산세로 퍼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델타 변이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델타 변이는 과연 앞으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델타 변이가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나올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일단 제목으로는 제가 델타 변이는 신종플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적어놨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국이 제일 먼저 이 델타 변이가 인도에서 시작한 변이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그리고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공포감을 준 건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이미 70% 이상 백신 접종률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이런 확산세가 퍼져 나왔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얼만큼 되느냐보다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쌓은 영국은 이런 걸 무시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거는 무시하고, 실제 입원 환자나 사망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걸로 보아서는 이번 델타 변이는 신종플루와 비슷하다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자유의 날을 개방한 겁니다. 실제로 영국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7월달 들어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굉장히 높아졌죠. 1월달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입원 환자 수는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월달에 당시에 올라갔을 때 비례해서 동일하게 환자 수도 올라가는 반면에 이 중증 환자 수는 변하지 않았죠. 확진자 수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폭은 굉장히 낮습니다. 사망자 수도 또한 마찬가지죠. 오히려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을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국은 백신이 많이 접종됐으니까 이렇게 사망자 수가 적고 입원자 수가 적은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한국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국 또한 지금 사망자 수 추입니다. 1월 달에 확진자 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대비해서 사망자 수도 40명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반면에 지금 현재 확진자 수는 사상 최고치인 반면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백신 때문일까요? 한국은 백신 보급률이 전체 1차 접종률만 따져봤을 때는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체 대비해서 2차 접종까지 한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거 한 10%,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 대비해서 사망자 수 추이는 훨씬 낮아졌다. 이렇다는 말은 영국에서 이렇게 확진자 수에 대비해서 중환자나 사망자 수가 떨어지는 게, 물론 백신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백신 효과보다는 자체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치명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영국에서 나온 이 연구 결과가, 치명률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가 지난해 10월부터 해서 올해 6월 7일까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 대비해서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의 치사율은 0.1%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즉 우리가 백신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이런 거를 봤다고는 보기 힘드나, 실제 알파 변이도 어느 정도는 백신의 수치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같은 기간과 같은 기간 사이에 놓고 치명률을 분석해도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0.1%의 치사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절성 독감과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확산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 델타 변이의 확산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
계절성 독감보다는 전파율이 높은 신종플루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율과 확산율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지금의 델타 변이는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우리가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알파 변이가 아닌 그냥 신종플루 수준의 변이로 놓아졌다. 근데 당장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니 공포감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팩트 요소 분석 없이 단순하게 확진자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공포감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이 실제 지금 개방한 것처럼 각국이 이런 식으로 변이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무시하고 개방하는 국가들이 점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국이 지금 제일 먼저 했지만 이걸 영국이 한두 달 있잖아요. 그럼 다른 국가들도 뭐야 별 문제 없네. 확진자 수가 늘어도 사망자나 입원자 수는 극히 드무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봉쇄를 해야 될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을 내는 데에는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도 연관이 돼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보다는 이런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사망자 수나 확진자 수를 안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개방을 한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가 쌓이고 다른 나라들이 다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델타 변이는 내가 봤을 때 확산세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이 확산세를 진정시키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확산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백신도 뚫어버릴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영국처럼 갈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변이가 확산될 때마다 봉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는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봉쇄를 계속해서 할 것인가, 이거의 선택에 갈림길을 놓였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봉쇄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CGV를 매도한 이유도 이러한 코로나 변이와 관련된 그 정보에 기반해서 이거는 정부가 앞으로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봉쇄를 하겠다. 델타 변이의 확산이 진정하려면 꽤나 큰 시간이 걸릴 텐데 그 큰 시간이 걸리면서 정부가 영국처럼 갈 것이라는 선택을 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변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치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치명률도 높고 확산률도 높아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슈퍼바이러스는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델타 변이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실제 나오는 데이터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델타 변이는 백신이 접종이 많이 안 된 국가에서도 이렇게 확연하게 낮은 치명률을 보인다. 백신 때문만은 아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오는 건 백신 때문만은 아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확산세에 공포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부의 선택이 중요하니 일단 당장은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관련 주에서는 발을 빼놓고 정부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지를 좀 유의 깊게 보면서 이런 타이밍을 노려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타이밍이 바뀌는 순간이 올 거예요. 분명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만 해요. 영국처럼. 그러려면 어쨌든 백신 접종률을 높이든 아니면 그런 다른 나라에서 이런 델타 변이가 치사율이 굉장히 낮다, 신종플루와 같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인식들이 확산이 됐을 때 타이밍 맞춰서 선취임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주들은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